모의고사 성적이 나왔는데 공동 1등이래죠. 예, 남자분 한 분하고 여자분 한 분이 공동으로 1등했대요. 근데 레이디 퍼스트니까 그죠? 여자 먼저 성수미 씨. 뭘 창피해, 자랑스럽지. 박수 엄청 치세요. 축하합니다. 늦게 오셨는데 그죠? 1월 달쯤에 오셨는데 그래도 1등 하셨네요. 박기문 씨. 여기도 늦게 왔지? 11월 달부터 했나? 그래도 선전했어.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의 선전이 있었네요. 그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뭐 박수도 한 번씩 치고, 박수 많이 치면은 건강에 굉장히 좋대죠. 여성분들 다이어트에 제일 좋은 게 박수 치는 거래요. 박수. 진짜 손끝으로 손끝에 혈행이 빨라지면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살 빠지는 데 도움이 된대요. 굶는 것보다 훨씬 나요.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 가면 이제 의사표시가 나오죠.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죠.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이미 이런 이론들은 이제 앞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어요. 여기서 필요한 건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정상적인 의사표시여야 되는데, 정상적인 의사표시만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정상적인 의사표시 어떤 것들이 있느냐? 크게 나누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으면 정상적인 의사표시인데, 그러면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많을까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많을까 봤더니 정상적인 의사표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공부하는데,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그리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 중에 하나죠. 의사표시의 불일치는 107, 108, 109조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110조예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는 일치했는데 잘못된 의사결정에 따라서 법령행위를 했고 그에 따라서 표시까지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는데, 공통점부터 보셔야 됩니다. 107조 내지 110조의 공통점은 일단은 공법상 행위에는 적용 아니지. 신분행위 먼저 해야죠.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적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언제나 무효로 확정이 되어 있다. 공법상 행위에도 적용하지 않을 거고요. 언제나 유효로 확정됐는데 공법상 행위는 좀 나눠야 돼요. 공법상 행위는 행정행위하고 소송행위 이렇게 나눠서, 행정행위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사직서 쓰는 행위 이렇게도 또 나누기도 하죠. 또 언제나 유효고요. 또 단체적 거래행위나 정형적 거래행위에도 적용하지 않을 거고요. 이것도 언제나 유효로 합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다 가지고 있고, 제3자는 선이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제 나누게 되면 107조, 108조, 109조의 공통점은 의사표시했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고, 107조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는 알았다. 108조는 표의자는 알았고 상대방도 알았다. 그리고 짜고 했다. 109조는 표의자도 몰랐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몰랐을 것이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효과는요, 107조 같은 경우는 표의자가 알고 했으니까 유효죠.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는 표시한 대로 유효로 해서 상대방을 보호할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얘기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잘못된 의사 표시였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는데 표시한 대로 효력을 주장하는 거, 이거 신의칙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로 하겠다. 108조도 둘이 짜고 한 허위의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무조건 무효로 하되, 다만 이 108조의 이런 행위를 가장매매라고 하잖아요. 가장매매하고 유사한 행위가 두 개가 있는데 뭐 있었어요? 은닉행위하고 신탁행위, 이거 자체는 무효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시한 대로 유효인데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뭐예요?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으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럼 중요 부분이 뭐냐? 경제적 불이익이라고 하고, 중대한 과실은 직업하고 관련이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 중요 부분 판단해야 됩니다. 그죠? 목적물의 뭐 성상 이런 것들은 목적물의 동일성 이런 것들은 중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의 동일성은 중요 부분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목적물의 시가나 수량은 무조건 중요 부분 아니에요. 목적물의 현황이나 경계는 중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판례 몇 개요. 근저당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자 동일성에 관한 물상 보증인의 착오 중요 부분이고, 재건축 설계 용역을 하면서 건축사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조합의 재건축 조합의 착오도 중요 부분이다. 이 중요 부분에 관한 거 몇 개 보시고, 중대한 과실을 판단할 땐 표의자 직업하고 관련돼서 표의자의 직업하고 관련이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데, 여기도 공무원의 말을 믿었다든지 아니면 전문가의 말을 믿었다 그러면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본다.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중요 부분을 입증해야 되는데 중요 부분은 취소하려는 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자, 효력 없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표의자라고도 얘기하죠. 중대한 과실은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가 입증한다. 법률행위 효력 있음을 주장하는 자, 유효를 주장하는 자 또는 상대방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자, 우리 착오의 종류, 표시상의 착오, 내용의 착오, 기간의 착오. 여기 기간의 착오는 전달 기간의 착오만 보면 된다 그랬어요. 동기의 착오, 법률의 착오. 그래서 거기서는 전달 기간의 착오는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표시 부도달의 문제다. 그럼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하지 않았으면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는 동기 자체는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동기는 표시되었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돼야 되는데 표시가 되었다면 합의까지는 필요 없고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되었다면 표시조차도 필요가 없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착오와 하자담보 책임, 착오가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착오에 의한 취소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매매계약이 중도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된 후라도 착오자는 착오를 주장해서 매매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주장해서 취소할 수 있다. 뭐 그런 정도네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의사표시 불일치 보고 요 어느 정도 끝나고 난 다음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 볼게요. 일단 먼저 의사표시 본질에 의사주의와 표시주의 중에서 재산상 법률행위는 표시주의, 신분행위는 의사주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틀린 건데 의사주의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지만 표시주의는 이를 유효로 한다. 표시한 대로 효력을 발생시킨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의사주의는 내심의 효과 의사를 본체로 하는 것이고 의사주의는 거래 안전을 중시하는 입장이지만 표시주의는 의사표시자의 이익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역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표시주의는 표시행위를 의사표시 본체로 보는 태도다. 의사주의에 대한 우리 민법의 규정에 대하여 통설은 표시주의의 가장 강하게 기운 절충주의라고 얘기한다. 답은 3번이에요. 3번이 틀렸잖아요. 3번이 반대로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 민법의 태도는 재산상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표시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의사주의를 가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시주의에 강하게 기운 절충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그 다음에 3번 문제 진위 아닌 의사표시로 갈게요.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진위란 특정한 내용으로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을 경우에 표의자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효잖아. 이거는 무효인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뭔데 취소할 수 있다 앞에 붙어야 돼요.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무효니까 취소 대상이 아닌 거예요.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위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누굴 표준으로 해야 돼요? 대리인 표준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또 진위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즉 무효인 경우에 범죄행위 당사자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선의의 제3자, 선이라고 했잖아요. 대항하지 못한다.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 표시와 구별된다. 이것도 27의 기출문제인데 여기서 보면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4번보다는) 5번으로 한번 가시죠. 5번.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 규정으로 인해서 그래요. 사립학교, 즉 재단법인은 말이죠.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아니면 대출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립학교 법인의 이사장이, 사립학교의 이사장이 돈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교직원들 있잖아요. 교직원들에게 야, 우리 거래하는 은행이 여기 있는데 은행에다 내가 얘기 다 해놨으니까 여기 가서 대출 좀 받아. 니들 개인 명의로 대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건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돈 빌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니네들은 개인적으로 가서 대출 받아. 대출 받으면 여기다 얘기해놨으니까 대출 많이 해줄 거야. 그리고 그 돈은 누구한테 가져와? 일로 가져와. 이쪽으로 입금시켜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교직원들은 이거 자기가 쓸 것도 아닌데 대출 받고 싶은 생각 별로 없겠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교직원이에요. 이거 A라고 하는 교직원이 뭐라 그랬어요? NO 그랬죠. NO 그랬더니 그 다음날 CUT 그런 거야. 그렇죠? 이걸 잘 보니까 B는 이렇게 하면 잘릴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가갖고 대출 신청합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한테 A가 NO 그랬다 CUT 왔다고 투덜대면서 나도 NO 하고 싶은데 CUT 때문에 할 수 없이 와가지고 이거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참 힘드시겠어요. 우리도 방카슈랑스인가 이것 때문에 엄청 요즘 시달리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게 뭔지 원 그러면서 쯔쯔쯔 그러면서 같이 눈물도 조금씩 흘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대출해 줬는데 대출금은 일로 집어넣겠죠.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나중에 학교 법인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상문재단이라고 아시죠? 옛날에. 그래서 이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직원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잖아요. 지금까지 한 2년 동안은 여기서 계속해서 이자도 넣어주고 원금도 조금씩 갚아왔는데 이게 무너지고 나니까 이 사람들 이제 돈 갚는 일이 생기죠. 씩 웃으면서 소송 제기한 거야, 이 사람이요. 나는 비진이 표시했고 또 은행에서도 내가 비진이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 이 대출 약정 무효 아니냐. 그때 이제 우리 판사가 한 번 더 얘기하죠. 옛날에 내가 제이 모 씨한테 얘기할 때 이런 얘기했다. 비진이에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으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랬던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노 하면 CUT 올까봐 마지못해서나마 대출 신청하기로 했다면 그 마지못한 그 마음이 뭐다? 진이다. 그러니까 이건 비진이 표시가 아니니까 대출금 채무를 져라 이렇게 됐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진이냐 아니냐 판단할 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사숙고 끝에 이런 얘기 나오면 그건 비진이가 아니라 무조건 진인 거야. 이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런 얘기 나오면 진인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진이는 뭐예요? 가슴속에서 꿈틀대는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민법에서 얘기하는 비진이 표시에서 얘기하는 진이는 뭐예요? 여기 있는 거 말고 여기로 나온 거 요거 아시겠죠? 요거야. 내가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표시했으면 그게 진인 거죠. 또 이해 안 되는 사람 되게 많다 이거. 뭔 소리인지. 제가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전철 타고 갔는데 내가 여기 앉았어요. 내가 이렇게 앉아서 책 보고 있는데 전철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앉았다고. 그래서 여기는 베이비 하나를 이렇게 안고 있었어요. 옆에 이제 할머니가 안고 계시다 여기 보고서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니요, 딸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굉장히 당황한 모습이고 나도 깜짝 놀라서 돌아?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는 느낌이 딱 드는 게 아버지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엄청 씩씩하게 생겼어요. 튼튼하게 힘 좋게 생겼어. 근데 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들이냐고 물어봤다는 얘기는 씩씩하고 힘 좋게 생겼으니까 아유 아주 장군 되겠네 그러려고 했는데 딸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얘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애 엄마 상처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래. 금방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궁금했어. 할머니가 뭐라고 수습을 할까? 할머니가 뭐라고 수습하냐면 크면 이쁘겠다. 네.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현재는 이쁘지 않지만 앞으로 이뻐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그렇게 표시했죠. 이렇게
지금은 이쁘지 않지만 희망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생각이 뭐예요? 지인인 거예요. 안 예쁘다. 어쩌면 이렇게 생겼냐. 아들같이 남자애같이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싶었을 거라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상처받을까봐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뻐질 것이다 라고 표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있잖아요. 그거. 이런 방법으로 표시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표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비진이 표시 107조에서 얘기하는 진이라고. 더 설명 안 돼. 이제 끝이 아니겠어. 그래서 이 경우에 교직원의 금전 차용의 의사표시는 뭐예요? 이거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다가 아니라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대출금 채무자로서 채무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가 될 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 주장할 수 없다. 이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은행 지점장이 은행이 정한 이율보다 훨씬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예금을 유치한 후에 그 자금을 사업을 하는 친구들에게 사적으로 대여해 주었으며 예금을 한 자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은행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예금 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다. 이거 무슨 사건이라 그랬죠? 명성 사건인가 이게? 상업은행 명륜동 지점 사건이라고 해서요. 옛날 상업은행이 있었죠? 지금 이제 우리은행이 됐잖아요. 옛날에 이 상업은행의 명륜동 지점의 지점장, 이 지점장은 은행의 대리인이잖아요. 그죠? 이 지점장은 지점을 옮겨갈 때마다 큰 손들이 항상 쫓아가서 여기다가 예금을 이렇게 시켜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통 한 사람이 10억에서 20억씩 갖고 와서 예금을 하면서 10억 정도는 은행으로 들어가요. 근데 나머지 10억 정도는 얘가 자기 친구, 특별한 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 자기 친구에게 빌려줘.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이것만 쓸게. 여기다가 빌려줍니다. 여기다가 빌려주면서 10억은 정상적인 통장을 주고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수기 통장을 주는 거야. 여기다가. 수기 통장이 뭐야? 손으로 쓴 통장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예금할 때는 은행 직원이 손으로 이렇게 써주고 도장 콕콕 찍어줬다고. 그 수기 통장을 여기다 줍니다. 그리고 이 10억에 대한 이자는 그때 당시에 이자가 3.7%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9%의 이자를 줍니다. 그럼 이건 정상적인 예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죠. 그래. 그리고 그 돈을 얘한테 빌려주고 얘는 사업하고서 이익금이 있으면 얘한테 주는 거야. 얘한테 줘서 여기다가 이자를 이렇게 지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거 받는 것보다 이게 낫잖아요. 근데 여기 체면을 생각해 줘야 되니까 반은 일로 보내고 반은 이쪽으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여기가 부도가 나요. 부도가 나는 것도 외압에 의해서 부도가 납니다. 부도가 나니까 이 빌려준 돈이 하나도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씩 웃으면서 야, 대리인이 사기 강박했으면 이건 본인의 사기 강박이니까 은행에서 무조건 책임져라.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하는 얘기는 야, 얘가 사기 강박하고 있는 거 여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잖아요. 비진이 표시라고 하는 거 여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대리인의 사기 강박, 비진이 표시, 대리권 남용하고 있는 거 여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거는 무효다. 무효니까 은행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렇게 107조는 대리권 남용에 그대로 준용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대리인이 배임적 대리 행위를 했잖아요. 표시는 은행 통장을 발행했는데 그래서 손으로 써줬는데 진위는 은행의 입금이 아니라 어디다 빌려준 거야? 친구한테 빌려줬잖아요. 대리권 남용인데 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겠죠? 그럼 은행이 책임져야 안 져요? 안 진다. 판사가 이렇게 판결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 그럼 뭘 져라? 사용자 책임을 져라. 756조 사용자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판사는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 줬어요. 이게 뭐야 이게? 본인이 책임 안 진다 그럼 은행에서 이거 갚아줄 필요 없다라고 판결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그럼 사용자 책임져라 그랬더니 그건 또 그래? 그럼 사용자 책임져라 그래서 다 갚아줬어. 그래서 여기 등장한 사람이 항상 누구야? 전관예우인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그거만 핀포인트로 쪽 뽑아갖고 요거만 예외 이렇게 하는 판례들은 대부분 다 그런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쏙 뽑아갖고 이거 무슨 뭐 은행에서 책임지지 않는데 사용자 책임져라. 그럼 이거 뭐 하려고 이렇게 판결하냐고 힘들게.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 책임은 또 인정해서 실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 있는 사람 절대 못 이겨요. 돈 있는 사람 못 이겨. 그러니까 우리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체육 선생님이 그랬어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막 힘 좀 이렇게 좋고
운동하면서 막 이렇게 못된 짓 하고 다니는 애들 붙들고 체육 선생님이 너 공부 잘하는 애들 건드리지 마 임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왜요? 너 나중에 쟤네들한테 죽어. 그랬더니 왜요? 내가 더 힘도 더 세고 달리기도 더 빨리 그러는데. 그랬더니 얘는 공부 잘하잖아. 공부 잘하면 나중에 돈 많이 벌 거고 돈 많이 벌면 네가 때리면 총 사서 쏴. 총 사서 쏩니다. 쏘고 얘는 좋은 변호사 사죠? 그럼 어떻게?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거야. 살인을 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참작을 하면 징역 5년까지 줄일 수 있고 징역 5년 이하는 판사가 재량에 의해서 또 절반을 줄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징역 3년 이하는 집행유예까지 때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집행유예로 나오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그걸 이제 어릴 때는 얘가 몰랐는데 나중에 크고 나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얘는 뭐예요? 늘 하던 거. 늘 하던 거 뭐야? 노는 거지 뭘. 늘 하던 게 노는 거야 얘는. 특별한 일 없이. 얘는요. 굉장히 좋은 위치에 갔거든. 그러니까 한 번씩 만나면 술은 얘가 사요. 그리고 자주 때리던 얘는 같이 테이블에 앉으면 술 사니까 여기 가운데 앉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철저하게 술 사는 애가 여기 앉거든요. 얘는요. 여기 끝에 앉아서. 그래. 술 제일 많이 사요 얘가. 그러니까 뭐 그때 힘이 있든 없든 요즘에는 최고가 뭐요? 술 많이 사는 애가 최고야 요즘에는. 그리고 술 사면 그날 형이야 다. 다 형이라고 불러야 돼. 술 사면. 그래서 이게 제일 큰 형 됩니다. 냉정하죠. 우리 친구들끼리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주장하는 자는 표시와 진위가 다르다는 사실 및 상대방의 악의 내지는 과실을 입증해야만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주장한다는 얘기는 뭐죠? 무효를 주장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무효를 주장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무효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입증해야 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것까지 입증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야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고, 진위 아닌 의사표시인 것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답은 1번이겠죠. 예, 좀 어려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를 한번 가보세요. 7번으로 가면 통정호의 표시잖아요. 그래서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짜고 했단 얘기죠. 이때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위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다. 그럴 줄 알았다죠. 진한 우정을 발휘하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 107조 내지 110조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107조 내지 110조의 행위를 했다. 그 행위는 무효일 수도 있고 취소에 의해서 무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효였던가 아니면 취소에 의해서 무효가 됐어도 이걸 기초로 얘네들은 어떤 권리를 얻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둘이 어떤 행위를 했다고. 이 행위 결과 얘한테 어떠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권리가 생겼다고. 소유권이 생겼다, 저당권이 생겼다, 전세권이 생겼다, 생긴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진짜 권리요, 가짜 권리요? 가짜 권리잖아. 진정한 권리가 아니죠. 무효인 권리예요. 얘도 뭔가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권리는 진짜 권리가 아니고 뭐다? 가짜 권리다 그런 얘기잖아요. 진정한 권리가 아니고 가짜 권리인데 이게 겉으로는 진정한 권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가짜 권리인 줄 모르고 새로운 이해관계 맺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제3자라고 하고 이 사람이 이게 가짜 권리였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걸 선의라고 하잖아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이게 무효라고 여기다가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효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은 얘가 주장하고 싶기도 하고 여기도 주장하고 싶을 텐데 그 누구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얘가 무효니까 가져가 라고 하면 가져와야 되고 얘가 나는 몰라 유효야 라고 하면 얘한테 그냥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항할 수 없다. 그럼 여기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얘가 가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가짜 권리와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제3자라고 했잖아요. 이 제3자의 개념이 그래요.
당사자와 포괄승계인을 제외하고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에요. 그럼 얘가 가짜 권리지만 어떤 권리를 취득했느냐, 그리고 이 권리를 얘한테 처분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갖고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제3자 따져내야 되는데요. 자, 갑과 을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효니까 상호간에 이행할 의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효니까. 그 다음에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왜? 병은 선이라면서요. 이러한 사정을 모른디죠. 그러니까 선이죠. 병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되죠. 제3자의 선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추정된다. 그 병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선이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27의 문제인데, 27의 문제도 결국은 어디서 나온 거야? 공통점에서 나온 거야. 공통점에서 답이 나온 거라고. 여러분 시험에도 마찬가지야. 107조 내지 110조의 공통점에서 답이 하나가 나와요. 분명히 나온다고. 아시겠죠? 공통점이 뭔데요? 그거 맞아. 알고 있는 거 그거죠? 또 얘기하면 입 아프니까 그만 얘기하고, 알고 있는 거 그거 맞아. 다 알고 있네. 네, 좋아요. 아유,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9번은 제3자 따지는 문제예요. 제3자. 통정허위 표시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요걸 기초로 거래를 새로 한 사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요게 없었으면 거래를 갖지 못했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 찾아야 되는데,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샀대죠. 가장 양수인 얘잖아. 얘. 다시 산 사람.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얘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소유권을 직접 양도해도 되지만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기타 지상권 같은 것도 설정해 줄 수 있잖아요. 얘한테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가장 저당권 설정행위. 그럼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네. 그럼 저당권 자체를 양도할 수도 있지만 경매를 실행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저당권 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당해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에 가등기를 격려받은 자. 그러니까 얘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얘한테 돈 받고 팔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나중에 해줄게. 그리고 여기다가 뭘 해줬대요? 가등기 해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이해관계 맞은 사람이고, 가장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 가장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는 이걸 가지고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게 없잖아요. 주고받을 돈이 좀 있다는 얘기지, 이걸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아니죠. 일반 채권자니까. 그 일반 채권자가 나중에 이걸 압류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새로운 이해관계가 그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압류 못했을 거 아니냐고. 그죠? 그래서 9번은 답이 5번이고, 자, 11번으로 한번 보세요. 11번. 사이즈가 11번 문제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11번 지문이 더 길죠? 한 줄이 더 많죠? 그 11번. 갑과 을은 토지 매매를 가장하여 자기 소유 토지를 을을 위한 가등기를 격려했는데, 갑은 위 토지에 관하여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대요. 을에게 가등기 먼저 해주고 병에게 또 팔 수 있어요?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격려돼서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고, 다른 한편 을은 위 부동산을 정에게 양도했다. 근데 가등기는 가짜였다며. 그렇잖아요. 가장하여, 매매를 가장해서 가등기를 격려했다는 얘기는 실제 매매는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갑과 을 사이의 토지 매매 계약은 허위 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다. 그렇잖아요. 매매를 가장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정이 갑으로부터 을로에게로의 가등기 및 본등기의 원인인 매매계약이 허위 표시에 기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면 정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정이 새롭게 등장한 사람인데, 갑과 을 사이에 가등기 및 본등기가 원인 무효인지 모르고 을과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 맞죠? 제3자고, 정에 대한 관계에서 갑과 을 사이의 토지 매매 계약은 유효한 것이 된다. 왜? 정이 선이니까.
선의의 제3자는 유효 주장할 수 있잖아요.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고, 갑 또는 을은 토지 매매 계약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인 정에게 주장할 수 없다. 이걸 대항할 수 없다고 우린 얘기하고 있죠. 병이 선이었다면, 병. 중간 처분 등기 받은 사람이잖아요. 병이 선이었다면 병은 정에게 가등기 및 본등기 원인이 각 허위 표시가 원인이 된 각 허위 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병은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갑하고 을이 가등기 했죠. 나중에 본등기 해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허위라며. 허위였고, 가등기하고 본등기하기 전에 중간 처분 등기했대죠. 그죠? 전문 중간 처분 등기해서 얘 이름으로 뭐가 됐대? 등기까지 했는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격려됨에 따라서 이건 직권으로 말소됐을 거 아니냐고. 그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했어요? 제3자 병에게 양도해버렸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정에게. 제3자 누구에게 양도했어? 정에게 양도했고, 정이 선의래잖아, 선의. 그럼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비록 무효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나중에 가갖고, 야, 무효니까 내놔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완벽하게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선이었다라고 하더라도 병은 정에 대하여 가등기 및 본등기의 원인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야. 여기서 얘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무조건 보호가 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뭐가 될 수 있어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13번 쪽에 가면 이제 착오예요. 착오에 의한 설명 중, 착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자, 우리 민법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다. 그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유효란 얘기야, 무효란 얘기야?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중요 부분 착오에 의사표시자의 경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경과실은 중대한 과실이 아니다. 표시기관이 본인의 의사표시를 잘못 표시했다면 이는 착오 맞죠? 착오의 종류는 표시기관의 착오, 내용의 착오, 그렇죠? 표시상의 착오, 내용의 착오, 기관의 착오 중에서 표시기관의 착오와 전달기관의 착오, 동기의 착오, 그 다음에 법률의 착오잖아요. 착오의 유형이 표시상의 착오, 내용의 착오, 기관의 착오, 동기의 착오, 법률의 착오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표시상의 착오는 백일동, 백이호 보통 이렇게 쓰는데, 표시하는 사람이 수학을 너무 좋아하고 최근에 분수 공부하고 있다고. 내 분수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분수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수 읽을 때 분모부터 읽어, 분자부터 읽어? 분모부터 읽잖아요. 그러니까 백일동, 백일호를 이렇게 써야 된다고 착각을 했던 거야. 근데 실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읽어 나가잖아요. 이게 표시 잘못한 거죠. 표시상의 착오고요. 내용의 착오는요. 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했냐면 홍콩에서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매매 대금을 $500를 한 거야. $500. 어디서 했다고요? 홍콩에서. 그러니까 얘는 달러, 그러니까 이제 얘가 매도인이고 매수인인데 달러라고 했으니까 얘는 무슨 달러로 생각했어요? 미국 달러로 생각했겠죠. 얘는 홍콩에서 하니까 뭘로 생각한 거야? 홍콩 달러로 생각했다. 화폐 가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매매 대금에 차익이 생기죠. 이런 것들이 법률의 내용에 착오인 거야. 아시겠죠? 그럼 얘가 취득하고자 했던 건 뭐 우리 돈으로 하면 한 50만 원 되나요? 50만 원으로 되는데 얘는 주고자 했던 게 한 20몇만 원밖에 안 되죠. 이렇게 착오가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내용의 착오고, 기관의 착오는 표시기관의 착오와 전달기관의 착오가 있는데, 표시기관의 착오는 표시상의 착오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부산에다가 요즘엔 전보 없죠. 요즘엔 뭘로 보내다? 깨똑.
근데 전에 깨똑 없을 때 뭘로 했어요? 전보한 거예요, 전보. 전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보를 받는 사람 가장 가까운 전화국에다가 여기서 전화를 해요. 서울 전화국에서 전화해서 부산 거기 무슨 구 무슨 동 어디에다가 뭐 좀 전해줘 라고 했는데, 여기서 101동 102호로 보내 그랬더니 거기도 수학이 미친 사람이 수학 막 분수 풀다가 101동 102호 이렇게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표시기간의 착오는 표시상의 착오하고 똑같이 보는 것이고, 전달기간의 착오는 표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긴 착오에 문제가 없는데 들고 가는 사람이 이거부터 읽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어디 갖다 줬을까? 102동 101호 갖다 줬겠죠. 그러면 의사표시 아무 데도 착오가 없는데 의사표시가 그냥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그러면 원래 가야 될 장소에 도달한 거야? 도달하지 않은 거야? 도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건 의사표시의 부도달이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면 아직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고, 부도달에 대한 불이익은 표의자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까지 연결해서 표의자 불이익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연결할 수도 있고, 동기의 착오는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 착오잖아요. 이 착오는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동기가 표시되어 있다든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된 경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표시된 동기는 그냥 법률행위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 합의까지는 필요 없는 것이고,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조차 필요 없고, 법률의 착오는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법 해석을 잘못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했다. 이런 거거든. 이런 게 이제 착오인데. 그래서 표시기관이 본인의 의사표시를 잘못 표시했다면 착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화해계약은 그 내용 중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하지 못한다. 화해계약을 취소하려면 화해 당사자에 관한 착오가 있고, 화해의 목적인 본질과 관련 없는 착오가 있었어야 되죠. 즉 화해 안 하려고 했는데 화해했다. 이건 취소 못하는 거죠. 근데 화해 당사자가 아닌데 그 사람이 화해 당사자인 줄 알고 화해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때는 또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계약은 응급실 독토 나오죠. 응급실 독토. 그래서 우리 형 아닌데 그러고 간 사람 걔하고 화해계약 취소했죠. 그 다음에 화해의 목적인 법률행위 목적 이외에 관해서 착오가 생겼다. 그건 뭐예요? 원래 의료과실로 알고서 응급조치 잘못한 걸로 알아서 그래서 죽은 걸로 알고 화해를 했는데, 실제 보니까 응급조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원인에 의해서 사망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경우에도 내가 잘못한 거 아니죠? 이건 아예 처음부터 화해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화해를 했죠. 이때는 또 취소할 수 있어요. 또 매매 목적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을 모르고 매수한 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목적물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취소 대상이 아니고 뭐죠? 하자담보 책임 문제죠.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하면 착오에 의한 취소는 허용하지 않는다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담보 책임이 성립하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거고요. 여기는 1, 2, 3, 4번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5번이 실제 여러분 시험 지문에서 나오면 이게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착오에 의한 취소는 허용하지 않는다를 연결해서 찾아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문은 짧아도 이런 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리고 한번 넘겨보시면 15번 말고 16번으로 한번 가시죠. 16번. 엄청 길죠? 착오와 관련된 설명 좀 틀린 거예요. 외형상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법률행위 해석상 자연적 해석을 통해서 그 표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관하여 당사자 간의 공통된 의사가 인정이 될 땐, 그럼 쌍방의 의사가 일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표시만 잘못했다 그런 얘기죠. 오 표시는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여태까지 했죠. 이때는 착오는 성립하지 않는다. 오 표시 무해의 원칙에 착오는 성립하지 않는다요. 오 표시 무해의 원칙이 지문으로 설명되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네. 또 외형상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법률행위 해석 방법으로 자연적 해석을 통해서 표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관하여 당사자 간의 공통된
의사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쌍방의 의사는 일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합의가 성립한 거고요. 이번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라도 취소할 법률 행위가 취소한 후라면 취소할 법률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착오가 있더라도 더 이상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해제와 취소는 다른 거잖아요. 해제는 계약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취소는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거야. 또 3번에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자가 법률행위 취소하려면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며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라는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다. 또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해야 되고 만일 그 착오로 인해서 의사표시자가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중요 부분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지문이 길면 사실은 지문 속에서 틀렸나 맞았나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뭐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문이 길면. 지문도 긴데 거기다가 함축적인 의미까지 집어넣었다. 그럼 이건 1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5번에 착오가 의사표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하는데 중대한 과실은 직업을 보고 판단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직업을 보고 판단한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16번은 잘 나오는 판례들만 묶어놓은 거예요. 잘 나오는 판례들 전문을 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묶어놓은 거고 특히 16번에 그 2번에 있는 지문은 우리 시험에 답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게 대법관들 손바닥 부르터갖고 난리가 났던 판례라고 얘기했죠. 예. 아주 그냥 대법관들 손바닥 정형외과 피부과 난리 났던 판례야. 막 손이 막 퉁퉁 부르터가지고 진짜 망치를 못 잡아서 일주일 동안 대법원 재판이 안 열렸다니까. 예. 또 가서 물어볼라. 자, 그 다음에 18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틀린 건데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던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이건 임의규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임의규정이라는 얘기는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했다 그러면 진짜 의사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일치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경우에는 착오는 성립하지 않는 거야.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오표시 무효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오, 그 말이 오표시 무효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라고? 예, 그런 거예요. 착오자의 진위에 착오라고 하는 건 자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걸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있는 건데 상대방은 표시 내용을 믿은 게 아니라 진위를 믿고 진위대로 법률행위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오표시인 거야. 이러한 오표시는 법률행위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법률에 관한 착오도 중요 부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법 적용을 잘못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고 거래했다. 근데 양도소득세가 그러니까 부과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경제적 불이익 생겨 안 생겨? 엄청나게 생기는 거죠. 이건 중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중요 부분에 해당할 수 있다. 이게 뭐죠? 현황이야, 현황. 토지 현황에 관한 착오. 원래는 하천이 아닌 줄 알았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하천이었다. 이게 현황에 관한 착오죠. 그 다음에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 지번에 관해서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에 취소할 수 없다. 이거 오표시 무효잖아, 이것도. 또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서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 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법령을 잘못 해석했대요. 그래서 국가에다가 토지를 증여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법령 해석 잘못 하지 않았으면 증여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동기의 착오가 있었죠. 동기의 착오가 있었는데 그 동기를 누가 유발한 거야? 공무원이. 공무원이 동기를 유발했고 국가에다가 증여했으니까 상대방이 유발 제공된 동기의 착오죠. 상대방이 유발 제공했고 또 국가에다가 토지를 공짜로 증여했으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무조건 생겼잖아요. 그리고 공무원의 말을 믿으면 무조건 중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전문가의 말을 믿거나 공무원의 말을 믿으면 중과실 무조건 없는 거잖아. 일단 국가에다가 토지를 증여했다.
근데 증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머릿속으로 꿍꿍이를 잘못 생각했다자. 그러니까 동계착오잖아요. 근데 그 동기를 누가 유발했어? 상대방이 유발 제공했고, 국가에다가 증여했으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중요 부분 해당하죠. 해당하는 데다가 공무원 말 믿었으니까 뭐야? 중대한 과실 없는 거죠. 상대방이 유발 제공한 동계착오고, 국가에다가 공짜로 땅을 줬으니 경제적 불이익이 생겼으니까 중요 부분이고, 또 공무원의 말을 믿으면 중과실이 없는 걸로 취급하고, 그러니까 완벽한 취소 요건을 갖춰줬죠. 자, 20번.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곧 그린벨트가 해제되리라는 헛소문을 듣고 당의 토지를 비싸게 매수하기로 했답니다. 이는 동계착오에 불과하되, 그러니까 동계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그 헛소문을 누가? 토지 소유자가 냈대요. 그럼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된 동계착오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헛소문에 불과했다. 그럼 이건 취소 못하는 거예요. 또 동계착오가 착오의 문제로 되기 위해서는 표의자가 그 동기를 표시하여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라는 합의까지 있어야 한다. 이거 틀렸잖아요. 동기는 표시됐으면 충분하고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판례에 의하면 지적 부족이나 매매 목적물 시가의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없으나 토지의 현황이나 경계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가 있으면 이건 취소할 수밖에 없는 게 경제적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하천가에 붙은 땅을 샀는데 하천이 여기까지인 줄 알았더니 해지니까 물이 여기까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국어네, 국어. 그렇죠? 캄캄해지면 물 들어오고 그렇죠? 날 새면 또 이렇게. 그럼 여기는 밤에는 뭐 되는 거야? 수영장 될 거 아니냐고. 이게 자연 수영장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농지로서 활용할 수는 없는 거죠. 이 현황에 관한 착오. 경계에 관한, 이것도 무조건 불이익 생기잖아요. 경계에 관한 착오도 무조건 불이익 생기는 거예요. 토지를 절반 분할해서 팔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매수인은 이렇게 분할할 줄 알았죠. 최소한 이렇게라도 분할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할하려나? 그래서 봤더니 절반을 이렇게 해서 분할해서 이것만 사랜다고. 이거 뭐에 쓰냐고 이거. 뭐해? 스케이트장 만들어야 되죠. 쇼트트랙 연습장 이외에는 특별히 만들 게 없잖아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경제적 불이익이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는 자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를 주장 입증해야 되고, 중과실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죠. 그럼 중과실은 누가 입증한다 그랬어요?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고,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의사표시자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도 의사표시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냥 중과실이 아니고 과실이래잖아요. 그럼 취소할 수 있는 거겠죠?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 수업도 다음 시간에 할게요. 열매 문제 못 풀었네, 그죠? 끝장을 볼까? 배고프죠? 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만하려고 그러는 거야. 15문제고 요거 뭐 제대로 풀면 30분이면 풀어요.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빨리 한다고 해서 크게 뭐 문제 될 거 없고, 어디까지 책 읽어오라 그랬어요? 다음 시간에 조건기한까지 기본서 3번 읽어옵니다. 좋습니다. 얼른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어요. 네.